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장이 과연 영원히 인간의 지시만 받는 도구로만 남을까?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개선하는 공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있는 AI 기반 자율 제조 공장. 보내주신 자료가 최근 AI 포럼에 대한 기사 하나랑 현대차 내부 전략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걸 쭉 보니까 이건 단순히 공장을 좀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공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재창조하려는 거대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이게 현실적인 미래인지 아니면 너무 먼 이야기인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차가 왜 이런 엄청난 변화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절박한 배경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앞부분에 그 진단이 나오는데 지금 시대를 지정학적 시대랑 기술 패권 시대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시대요? 그건 이제 값싼 인건비만 찾아서 한 나라의 공장 딱 짓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식. 이게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공급망이 거의 무기가 되는 시대니까요. 정확합니다. 안정적인 생산계지를 자국 가까이에 두는 게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 패권 시대는 더 중요합니다. AI나 로봇 같은 이 제조 기술이 단순히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국가의 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자료에 있는 그 사진들이 의미가 있는 거군요. 샤오미 SU7, 화웨이 AITO M9. 이게 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기업들이 만든 차들이잖아요. 맞습니다. BMW 공장에는 또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건 경쟁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처럼 똑같은 차를 수백만 대 찍어내는 대량 생산 방식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거죠. 이제는 고객이 아주 까다로운 요구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도 완벽한 품질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조 혁신은 더 잘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다. 자, 그럼 그 생존 전략의 핵심, 기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자율화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솔직히 저는 자동화랑 자율화, 그게 그거 아닌가 싶거든요. 둘 다 그냥 로봇이 일하는 거잖아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둘 사이에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화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공장의 로봇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미리 짜인 프로그램대로 정해진 경로와 동작을 그냥 무한 반복하는 근육 같은 존재죠. 효율적이긴 하지만 뭐랄까 융통성은 전혀 없는 근육이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자율화는 그 근육에 뇌를 달아주는 겁니다. 뇌요? 네. 시스템이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려서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화 공장은 부품에 떨어지면 그냥 멈춰서서 경고등을 울립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달려가서 채워줘야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자율화 공장은 다릅니다. 스스로 A 부품 재고가 3시간 뒤에 소진되겠네. 현재 생산 속도랑 내일 계획을 고려하면 B 업체에 지금 자동으로 발주를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생각하는 공장의 시작이죠.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히 사람 일을 대신하는 걸 넘어서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관리하는 거군요. 그럼 이 뇌를 가진 공장이 실제로 가동됐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자료에 몇 가지 흥미로운 목표들이 보이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4시간 무중단 생산으로 완벽한 품질을 달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쉬지 않는 게 아니라 완벽한 품질입니다. 생산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아주 미세한 오류가 발생할 낌새만 보여도 시스템이 스스로 공정을 보정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목표는 사람과 로봇의 역할 변화네요.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은 로봇에게 전부 맡기고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 그러니까 로봇을 관리하고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엔 가장 흥미로운데 시장 변화에 공장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특정 색상의 SUV 모델 주문이 폭주해요.
그러면 공장이 판매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해당 모델의 생산 라인을 즉시 늘리고 부품 주문까지 알아서 조정하는 거죠. 정말 공장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장 상황에 맞춰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계획은 뭐 누구나 세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존의 자동화 수준을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극한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할 공장의 뇌, 즉 자율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선 자동화 수준부터 보죠. 기사를 보니까 프레스나 차체 공정은 이미 100% 자동화라고 나오네요. 쇳덩어리를 자르고 용접해서 차의 뼈대를 만드는 건 이미 로봇이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의장, 그러니까 수만 개 부품을 조립하는 마지막 공정은 자동화율이 40%밖에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자동화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복잡한 작업이라서 아직은 사람의 손이 로봇보다 훨씬 뛰어난 영역인 거죠. 아, 그래서 이 자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처럼 사람의 형태를 한 로봇을 투입해서 사람이 하던 그 섬세한 조립 작업을 맡기겠다. 이런 계획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서요. 로봇이 허리를 숙여서 시트를 차체에 끼우고 사람처럼 생긴 손으로 볼트를 조이는 그런 끼움과 체결 작업까지 맡기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볼트를 조인다는 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로봇 하나가 수십억 원을 할 겐데 그렇게 복잡한 로봇이 고장이라도 나면 라인 전체가 멈추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기존의 단순한 로봇팔보다 리스크가 더 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의 하드웨어와 AI 두뇌 개별에 집중하고요. 현대차는 이걸 실제 공장에 적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지를 계속 피드백하는 거죠. 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미 100% 자동화된 공정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점도 흥미롭네요. 자료를 보니까 품질 자율 보정 시스템으로 진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로봇이 그냥 용접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용접이 잘 됐는지 스스로 검사까지 하고 만약 미세한 문제가 있으면 다음 차부터는 알아서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작업 수행에서 품질 책임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 라인에서 세 단이란 SUV를 번갈아 만드는 다차종 유연 생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화의 완성도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갈래. 이 모든 로봇과 시스템을 지휘할 공장의 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 SDF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네요. 소프트웨어로 공장을 정의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코딩으로 공장을 짓는다는 건 아닐 테고요. 하하, 그렇죠. 스마트폰 OS 비유도 있지만 저는 이걸 잘 계획된 신도시에 비유하고 싶어요. 신도시요? 네, 과거의 공장은 필요한 건물이 생길 때마다 도로 내고 수도관 묻고 전선 깔고 모든 게 뒤죽박죽 얽혀있는 구도심 같았거든요. 품질관리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이 다 제각각이었죠. 부서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파일 공유도 안 되는 그런 회사 같은 느낌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SDF는 처음부터 도시 전체에 상하수도, 도로망, 통신망 같은 모든 기반 시설을 하나의 통합된 설계도 위에 올리는 계획 신도시를 짓는 것과 같아요. 아하.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든, 그러니까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든 즉시 모든 인프라에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죠. 데이터라는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는 도시처럼요. 아, 이제야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품질 관리 사례를 보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AI 카메라가 부품을 검사하고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그 부품이 어떤 차에 쓰였는지, 나중에 그 차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심지어 고객 피드백까지 모든 품질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결을 넘어서 통찰로 가는 겁니다. SDF는 공장의 모든 센서와 로봇을 하나의 뇌에 연결하는 신경망과 같거든요. 신경망이요?
네, 이전엔 3번 라인에서 불량이 났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알았다면 이젠 3번 라인에서 특정 부품을 조립할 때마다 습도가 0.5%씩 오르는데 그게 미세한 균열을 만든다는, 인간은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근본 원인까지 AI가 찾아내는 거죠. 와, 이건 효율 개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차원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미래 공장, 언제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다행히 로드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G ICS가 2023년부터 가동에 들어갔고요. 네, 싱가포르요. 올해는 미국 공장에 자동화 물류 기술을 적용하고 내년인 2025년에는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울산 전기차 신공장에 바로 이 SDF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 조현철 상무가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네요. 2030년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고난도 작업까지 자동화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신공장을 선보일 거라고요. 맞습니다. 기존 공장들도 점진적으로 개량될 거라고 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2030년에 싱가포르 센터가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요. 2032년에는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 완전한 형태의 SDF와 고도의 자율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대자동차의 제조 혁신 전략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단순 반복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율화로의 전환,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 SDF라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조업이라는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로봇과 협력하면서 더 창의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 이건 우리 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AI와 로봇이 어떻게 차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이 공장이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해서 자신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을 스스로 발명해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라는 공간이 인간의 혁신을 담아내는 그릇을 넘어 스스로 혁신하는 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또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